안녕하세요. 무상보리시입니다. 오늘 설날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도 많을 거고, 저처럼 뭐 어디 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는 분은 집에서 쉬고 계실 텐데, 오늘 뭐를 녹화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제가 이제 구독자도 많이 늘고, 시간도 채워서 그 광고 나는 거를 신청을 했습니다. 뭐, 겸사겸사 기분도 괜찮고 해서,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할까 싶습니다. 이거를 제가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전달이 잘 안 되더라도 잘 들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퍼에 대해서 그 이해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보통 뭐 저퍼주 투자를 해야 된다. 퍼가 낮을수록 저평가이기 때문에 퍼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맞는 말인데 이해를 좀 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냐면 퍼는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가하고 퍼하고는 비례 관계인 거고, 그렇죠? 이거는 서로 비례 관계인 거고, 이익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퍼 5에 사서 10에 팔고 싶어 하잖아요. 주가가 상승해서. 이걸 보통 보통 퍼의 확장 이런 말을 쓰긴 하는데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퍼가 5인데 시장이 알아봐줘서 너는 10배의 가치가 있어.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퍼 10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상승해야 퍼가 상승하는 게 맞지만 주가가 상승해서 퍼를 상승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이익이 상승하게 되면 분모가 커지니까 이 퍼의 값이 낮아집니다. 그쵸? 현재 이익이 100인데 만약에 이게 200으로 100% 증가하면 퍼의 값은 반으로 낮아지죠. 시장은 이거를 가만히 두고 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이 투자자에게 뭐라 그럴까요? 어마어마한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거를 어마어마한 사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계속 드는 예니까 아주 명확합니다. 카카오뱅크가 얼마 전에 카카오은행이죠. 카카오은행이 얼마 전에 5%짜리 예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 당시 시중은행은 약 2% 정도 됐죠. 그러니까 약 2배 이상의 금리를 제공한 거죠. 당연히 여기에는 이자를 더 많이 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카카오은행이기 때문에 그 신뢰도에 대해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마비가 될 정도였죠. 단순히 약 3% 더 주는 건데 이 정도의 어떤 자금 수요를 땡겨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사람들은 이자를 더 주거나 이익을 더 내면 절대로 두고 보지 않습니다. 사게 됩니다. 이렇게 카카오뱅크에 가입하는 것처럼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카카오 예금 상품, 예금에 가입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금융실명제라든가 법으로 인해서 이 예금 통정은 거래가 안 되죠. 불법이죠. 근데 우리가 가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중에는 현재 2%밖에 안 되는데 5%짜리 예금을 가입한 사람이 이 예금 상품을 판다 그러면 과연
만약에 1억에 가입했다 그러면 이걸 1억에 팔까요? 절대 1억에 안 팔겠죠. 1년 뒤에 카카오은행은 1억 50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타는 거고, 이거는 1억 200만 원이니까 갭 차이가 약 300만 원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익만큼 비싸게 거래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1년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30년이라고 쳐볼까요? 30년.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0년 동안 연 5%의 금리를 준다 그러면 이 예금 상품의 거래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겁니다, 아마. 예, 단순히 1억 500만 원에 거래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에 거래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그만큼 가치가 증가했다는 거죠. 1년짜리였을 때하고, 기간이 짧은 1년짜리였을 때하고 기간이 긴 30년짜리는 가치를 다르게 평가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핵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익이 증가할수록 퍼의 값은 낮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해서 다시 퍼의 값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느 기업에 투자를 결정할 때 이 퍼의 값이 저평가라서 투자하면 뭐 투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평가라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익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이거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다 투자 방법이 다르니까 제 경우에 한해서 맞은 거고요. 이 세상에는 투자 방법이 다양하니까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수익 내는 법이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와서 퍼에 대한 이해는 그렇습니다. 이익이 가파르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어떤 지속성이 있을 때 퍼의 값은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고 이익의 급격한 증가와 지속성은 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매수하게 되어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퍼가 확장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퍼주에 투자하든 뭐 고퍼주에 투자하든 상관없이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려면 이익이 증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저퍼주라 그래도 저평가주라 그래도 이익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다른 이유에 의해서 많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만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는 주가가 절대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네요. 이거를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렇게 주가는 이익 곱하기 PER 위의 식을 이게 왜 이렇게 위에가 있어? 아이고. 네, 위의 식을 이렇게 나눈 것 뿐이죠. 네, 이게 왜 안 내려가지? 이렇게 그쵸? 나눈 것 뿐이에요. 이렇게 보면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이죠. 이익과 주가는 비례관계죠. 이거 세 개다. 그쵸?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상승하거나 퍼가 상승하거나 둘 다 상승하면 되는데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퍼가 상승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일은 없습니다. 무슨 테마주 이런 거야 뭐 당연히 퍼가 상승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죠. 왜냐면 테마주 뭐 요즘 안랩, 써니전자 이런 게 안철수 테마주잖아요. 그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나요? 아니죠. 단순히 주가가 상승해서 퍼가 상승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 거는 뭐 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익이 증가하게 되면 퍼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쵸? 당연한 거죠. 그 퍼가 낮아지게 되고 이익이 증가하면 퍼가 낮아지게 되면 시장에 관심이 생깁니다. 시장에 시장에 관심이 생겨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 매수를 하니까요. 카카오뱅크 가입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결과로서 퍼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가 낮다고 투자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익이 상승해서 퍼가 낮아지는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시장에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매수 수요가 주가를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퍼의 확장을 노리려면 당연히 이익이 증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원래 저는 바이오 주식은 보질 않습니다. 바이오 같은 거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런 주식은 얘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시가총액이 약 32조 됩니다. 32조라는 그 금액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 근데 이 기업의 어떤 그 매출액이라든가 이익 라인을 보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설명이. 기껏 올해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이 6천억짜리가 32조에 거래된다는 건 어떤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이 바닥 24만 원에서 거의 100%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 100% 상승을 했어요. 왜 그럴까? 상승이 왜 나왔을까? 뻔합니다. 이거는 퍼의 확장으로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바보입니다. 그거는. 자, 영업 실적을 공시했죠. 4분기. 4분기에 매출액이 3,1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0억으로 약 830% 증가했고요. 순이익도 당연히 순이익은 작년에 평가이익 이런 일회성 이익 때문에 그런데 순이익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일회성 이익 빼면 이러한 그 결과가 이거는 뭐죠? 이익 증가죠. 이익 증가가 어떤 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은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이 주가 상승은 당연히 퍼의 확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퍼의 확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미친 퍼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 하나 있죠. ITM 반도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우리 이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이제 투자는 주식 투자는 기업에 대한 이해도는 기본입니다. 기업이 뭐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홈페이지 보면 여기 POC라 그래서 POC 뭐의 약자였더라? 이거 요즘 참 프로텍션 원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보호회로 이게 이제 보호 IC하고 이 모스펫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이게 이제 스위치인데
이게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커졌죠. 근데 ITM 반도체가 이걸 하나의 칩으로, 이 두 개를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서 어떤 성능도 좋아졌고, 크기도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게 뭐냐면 PMP입니다. PMP. 이거는 뭐냐면, 요렇게 만든 겁니다. 그냥 이거를 그냥 하나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이 PMP의 장점이 뭐냐면 저항이 낮고 아주 소형화 만들 수 있고 내장을 통해서 전기적 물리적 보호 기능, 신뢰성을 향상시킨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PMP가 어차피 2차전지 보호회로인데 이게 에어팟 프로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독으로. 근데 에어팟 프로가 지금 엄청나게 잘 팔리죠. 왜 잘 팔리는지는 뭐 모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는 많이 사는 것 뿐이죠.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어떤 강점을 갖고 있어서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ITM 반도체를 보시면 주가를 얘가 1조 1000억이에요. 지금 1조 2천억이에요. 주가가 지금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신규 상장한 주식은 거의 안 보는데, 왜냐면 상장하고 나서 이익이 다 개박살 나기 때문에 안 봅니다. 근데 얘가 현재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올해 예상이 550억, 560억, 당기순이익이 430억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싸냐 비싸냐 그런 논리로 따지면 말이 안 됩니다. 못 사죠. 저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사질 못합니다. 근데 저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서 아마 여기까지는 샀을 겁니다. 왜 그러냐? 저는 이 기업을 못 찾았다가 이게 신규 상장한 기업이라서 이걸 못 봤어요. 이런 거 많이 써갖고 안 본 거죠. 어차피 신규 상장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정고시가 있었는데 이걸 못 보고 우연찮게 요거를 봤어요. 뉴스를. 뭐를 봤냐면 여기 뉴스가 있어요. 네이버 이걸 봤어요. 이거. 3분기에 영업이익을 240억 찍었는데 YOY로 181%가 늘어난 겁니다.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죠. 너 뭔데 신규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매출액이 뛰어나? 이렇게 매출액은 117%, 영업이익은 180%가 늘어났습니다.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뛰어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 때문에 이 PMP하고 POC 때문에 저런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이거를 싸냐 비싸냐 이 논리로 접근하면 이런 거 못 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이 증가하느냐 이거를 보는 거죠. 이익이 증가하고 왜 증가하고 지속성이 얼마나 되냐 이거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이제 많이 올라서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아마 8천억인가 7천억 수준입니다. 요 라인은. 그러면 얘가 이번에 240억을 찍었는데 당연히 5G로 바뀌면서 폼팩터가 바뀌면서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저는 계속 일어날 거라고 보고, 그리고 폴더블 폰 이런 어떤 멋진 폰을 개발해냈죠. 삼성전자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잘 팔릴 거라고 봅니다. 어떤 트렌드하고도 맞고, 그리고 아이폰이란다. 아이폰도 이제 잘 팔릴 거고, 아이폰에도 보호회를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팟이라는 애플에서 에어팟이라는 엄청난 아이템을 만들어냈죠. 이거는 뭐죠? 이렇게 음악 듣는 거? 애플에서 예전에 만드는 거, 음악 듣는 거, 아이팟인가? 아이팟과 거의 비견될 정도의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하철을 가끔씩 타면은 아이폰이 아니라 에어팟 프로를 몇 명이나 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 한 칸 내에 한 많으면 다여섯 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팔릴 볼륨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 이 당시에는 최근 분기 실적 기준으로 해서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연간 영업이익을 한 1,000억 정도 찍고 시가총액이 한 7, 8천억 수준이었으니까 아주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는 있고, 그리고 지금은 많이 올라서 뭐 저평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가가 결코 꺾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계속 우상향으로 나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어팟 프로가 굉장히 잘 팔리고 5G 스마트폰이 저는 잘 팔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ITM 반도체의 이익이 계속 증가하리라 예상할 수 있고, 당연히 이 시기에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제가 또 하나 갖고 있는 뭐 기업이 있는데, 물론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따라 살까봐 무서워요. 저는 따라 사지 마세요. 공부하시고 사세요. 공부하시고. 그냥 제가 투자하는 방법은 계속 알려드리잖아요. 어떻게 투자하면 된다고. 어떤 자신의 수준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투자하라. 수준에 맞게끔 저런 식으로 투자하라. 이런 얘기는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 성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어떤 기호, 뭐 투자법 이런 거에 맞는 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갖고 그냥 밀고 나가시면 돼요. 제가 이 기업 좋아 보이는데 갖고 막상 사시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좀 다르잖아요. 경험이. 그쵸? 그리고 저는 정말 한 8년 넘는 기간을 투자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투자에 관련된 책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씩 읽은 책은 좀 드물어요. 정말 많이 읽었어요. 자주 읽고. 증권 분석 같은 경우는 진짜 10번은 될 거예요, 아마. 근데 뭐 특정 챕터만 얘기한다 그러면 당연히 더 많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기업을 계속 이야기할 건데 따라서 사지는 마세요.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의 어떤 스타일에 맞으면 사시고 맞지 않으면 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삼양식품이라는 기업도 싸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평가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샀다는 거죠. 왜 샀냐? 주가가 상승하리라고 알고 있는 거죠.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주가가 왜 상승하냐? 네,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합니다. 물론 이런 굴곡은 당연히 보여줘요. 모든 주가에서 모든 기업이 주가가 보여주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오르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오르면 누군가는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물려있는 분들은 본전에 오기 때문에, 물론 여기까지는 본전이고 요 아래에서 물린 분들은 수익이죠. 팔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낮다면 이렇게 물리는 기간 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많이 팝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거의 본전에 왔는데 다시 꺾여. 그러면 팔게 됩니다. 저도 여기서 진짜 많이 팝니다. 지금도 팔아요. 무서워서. 얘 또 꺾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고민 때문에 많이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왜 올라가느냐? 이익 증가가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익 증가에 대한 그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계속 받아주고 계속 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상승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안 그래요? 이거 제가 뭐 그 상식에 반하는 논리를 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맞죠? 삼양, 물론 이제 뭐 기업 경영이나 이런 게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는 뭐 지역 경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박수를 칠 만한 일이지만 사실 뭐 삼양식품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인데 뭐 하여튼 가동률이 높지도 않은 편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신공장을 짓는다는 건 좀 뭐 외부자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오픈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뭐 이런 거는 격가지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삼양식품의 이익 라인을 보실까요? 뭐 라면이 성장할까요? 아닙니다.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수에서는 이제 성장은 끝났어요. 그냥 라면 좋아하는 사람만 계속 먹는 시장이지 뭐 더 먹는 시장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증가가 나왔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이 증가가 도대체 왜 나왔으며 앞으로의 지속성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투자할 수 있는 저게 나오는 거죠. 투자할지 말지. 투자할지 말지는 항상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누군가 남이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이거 연간 실적도 안 적어놨네요. 왜냐면 뭐 바닥에서 많이 오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적어놓은 거고요. 이렇게 분기 실적 추이를 보면 추이를 이렇게 다 정리해놨죠. 그래서 이러한 상승이 나와 있다. 그쵸? 그리고 주요 영업 부문 이런 거 사업 보고서 애널 리포트 이런 거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으니까 정리만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판단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애널 리포트를 예전에는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뭐 틀릴 확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보고 그런 적도 많았는데 요즘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애널 리포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진짜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애널 리포트에서 보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미래 수치에 대해서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미래 실적에 대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이거는 저도 안 봐요. 지금도 그 실적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공부할 뿐이지 애널리스트가 제공하는 실적에 대해서는 보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과 방법에 의해서 예측한 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고 뭐 실적이 이렇게 왜 좋아졌나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애널 리포트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 그렇죠. 이 실적이 잘 나온 이유는 불닭볶음면이 잘 팔려서 그래요. 그리고 중국 동남아 쪽 유통망 정비로 라면 수출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최근에 유통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륙 지역까지 진출이 지금 현재 가능한 상태고, 아무래도 이제 수출 라면이니까, 그러니까 외제죠. 중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비쌉니다. 근데 현재 중국 라면 시장도 프리미엄화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발달해서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닭볶음면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 생긴 거죠. 그리고 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 태국 이런 쪽에 진출을 하고 있어서 이쪽에서 이제 잘
팔릴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그런 거를 이렇게 하고 징역 이제 그 리스크는 그렇죠. 이제 회장님이 50억 횡령으로 해서 징역 3년을 맞았어요. 이런 거는 이제 뭐 리스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미 이거는 이제 드러난 사실이고 이제 더 이상 리스크는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잘 모르니까 예. 이런 거는 아직 정리를 다 안 해놨죠. 그리고 이런 수출 데이터 같은 것도 다 정리해서 저거 하는 거죠. 자, 10월 달하고 지금 아직 12월 달 거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10월이하고 11월이거든요. 라면 수출 데이터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 계속. 삼양식품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겠죠. 물론 이제 뭐 농심도 뭐 잘 하고 있을 거고, 그쵸? 예.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이게 싸냐 비싸냐 퍼가 높냐 낮냐 이런 거는 결과론적인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얘기예요. 이게 이익 증가가 되면 상대적으로 퍼값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쵸? 이익 증가가 되니까 요 시기에 의해서 요게 증가하면 퍼값은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익 증가가 저평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게 저평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익 증가가 저평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카카오뱅크를 항상 기억하세요. 카카오뱅크의 5%짜리 적금.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내일 10% 예금금리 상품 출시해봐요. 난리 날 겁니다. 그쵸? 이익 증가는 퍼의 값을 낮추고 그래서 저평가가 됩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저평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상대적인 저평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관심이 생기고 쏠리면서 주가 상승이 나옵니다.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퍼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투자자의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투자자의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발생. 그쵸. 이게 주식 투자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양식품도 57,000원에서 지금 104,000원까지 도대체 몇 프로가 오른 거야. 여기서, 이것도 거의 100% 오른 거잖아요. 그쵸. 예. 주가 상승을 시키는 요인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요인 중에서 어느 것을 취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저는 오로지 이익의 방향성입니다. 명심하세요. 이익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한마디로 말하면 이익의 증가이죠. 그거고 뭐 성장주냐 턴어라운드 주냐 뭐 경제적인 해자를 가꾸느냐 이런 거 다 헛소리예요. 결국은 이익의 증가입니다. 워런 버핏이 뭐 경제적 해자 이런 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틀린 말이 아닌데 뭐라 그럴까요? 아주 고급지게 말한 거죠.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에 투자해서 장기 보유하라. 그러면 수익률이 극대화될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이건 아주 고급지게 하신 말씀이고요. 결국은 버핏도 이익 증가에 투자를 한 겁니다. 버핏이 투자한 기업 중에서 뭐 실패한 기업은 버핏도 잘못 고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런 기업의 이익 추이하고 버핏이 투자해서 장기 보유해서 성공한 기업의 이익 추이를 한번 보세요. 어떤가? 이익 추이가. 아시겠죠? 그런 거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서 항상 퍼가 높냐 낮냐 PBR이 높냐 낮냐 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익의 증가이다. 그게 아니면 투자에 성공하기 어렵다. 버핏이 시즈캔들을 PBR 4배 조금 넘게 주고 샀었거든요. 그때 제가
요즘 기억력이 좀 딸려서 근데 아마 ROE가 한 20% 초반대였을 거예요. 살 당시에. 10년 뒤에 ROE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물론 시즈캔디의 자본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캐펙스가 그렇게 크지 않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10년 뒤에 ROE는 60%로 증가했습니다. ROE가 증가했다는 거는 ROE가 60% 증가했다는 거는 이익은 몇 배 증가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저퍼 투자의 장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퍼 투자의 장점은 뭐냐면 자, 퍼가 5배입니다. 현재. 퍼가 5배입니다. 그러면 퍼의 확장으로 10배가 되면은 2배가 증가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얘기가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이익 증가가 100% 나왔다고 쳐봅시다. 이익 증가가 100% 나왔다고 쳐보면 이게 주가가 얼마나 상승할지 모르지만 그냥 대충 잡아서 100% 상승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2배 상승한 거죠. 그러면은 요거 2배 곱하면은 이거는 4배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퍼 5배짜리 기업이 이익 증가가 100% 나오면 주가가 약 400%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1,000원짜리 주가가 4,000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퍼 투자의 매력은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저퍼가 해소돼서 내가 투자 이익을 낸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퍼하고 이익 증가가 만나서 주가가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더 주식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 오늘 말이 좀 많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여튼, 지식을 좀 잘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고, 아마 제 영상은 앞으로도 짧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10분 이내로 많이 만들잖아요. 저는 이 녹화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방송처럼 사전에 콘티도 짜고 기획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게 좀 더 날 것이고 좀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좀 논리정연하다던가 강제를 하다던가 이런 맛은 좀 없긴 하겠죠. 그거야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늘 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주가가 어떻게 상승하는지 이 논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여러분 투자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좀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할 얘기가 있으면 녹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